8월 3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경마는 선행형 마필도 유리했고 추이평의 마필들도 상당히 유리한 하루였습니다. 의외로 지난주 7월 올말 경마에서는 의외로 보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8월 첫째 주라 그런지 의외로 잔잔하게 저배당 흐름으로 흘리는 경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선 전반부 약간 주춤되는 모습 보였지만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 3연타, 2연타, 또 추천 경주 만들어 드렸고 또 부산 경마도 따박따박 맞춰드리면서 후반부에 잘 하고 왔습니다. 상승세 타고 있는 만큼 일요 경마에도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한 마필 놓고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경마는 서울 경마만 14개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서인석 조교사가 600승을 하기 위해서 거의 11마리를 출전을 시키고 있고요. 또 이번 대상 경주가 있기 때문에 인기마들이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 후반부 상승세 타고 있는 만큼 일요 경마도 완벽하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또 집중하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레버랑스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좀 한번 타보는 느낌이었는데요. 일단 이 마필은 생각보다 A시장에서 말이 작아 보여요. 지난번에 제가 이 마필이 그 A시장에 봤을 때 450kg 정도 되면은 그래도 약간 좀 듬직한 거? 약간 자세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4번마 레버랑스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A시장에서 눈을 부릅뜨고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 레버랑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컨디션 조절을 하고 나오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일단 발전소까지도 하고 나오고 있고 준비하는 과정도 좋았고요. 2번마 대한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용근 기수가 적극적으로 일단 밀어붙였는데 이번에 이동화 기수로 이제 기수가 교체되는 상태입니다. 일단 체중도 약간 증가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지난번에 너무 많이 체중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450kg대보다는 460kg대가 적정 체중이라고 판단되고요. 외산 1등급 글로벌 삭스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고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이 두 마필보다는 3번마 블랙페페가 되겠습니다. 모래도 일단 마저보고 중속도 상당히 괜찮은 마필입니다.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안쪽 게이트고요. 외곽에서 무리하는 전개하는 것보다 안쪽에서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레이스 전개상 중간 정도만 따라 붙이면 되는데 일단 주행검사 때 모래를 마저 먹고 종반과 중반 모두 다 좋았던 마필입니다. 송재철 기수가 토요일 경마에서 1경주 때 약간 늑발을 하면서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라스트 다시 한번 올라와요. 송재철 기수도 이제 조금씩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3번마 블랙페페 이번 경주는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로드 투 스타가 되겠습니다. 임다빈 기수가 기승합니다. 종호익 쪽에서 마방에서 10번마 스톰트루퍼하고 두 마필을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7번마 로드 투 스타가 채찍의 반응이 의외로 좋았던 마필입니다. 약간 어깨가 약간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레이스 흐름상 사조건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약간의 스타트의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발전습했을 때 전혀 이상 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7번마 로드 스타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트리플 제니 지난번에 안쪽으로 전개하면서 약간씩 호전세를 보여주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제 발준 수반하는데 출발 자세 불량기가 약간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가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사정권에서 일단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지만 뭔가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안쪽에 갇혀버리면 어땠을까? 일단 모래들 맞아본 부분도 있지만은 완벽하게 아직까지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던 마필이거든요. 일단 마무리 조기 때 조금 더 강한 조기를 시행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4번마 아파트 얘는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1000m 경주가 아닌 1200m에 출전하고 있는데요. 추입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워낙에 마필 자체가 힘이 상당히 좋았고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꼴이 나고 힘도 어느 때보다 많이 차이 떴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꼴이 나고 힘이 남아 돌았다는 거죠. 여기에 기수 자체가 뭐 장추열 기수가 타고 있는 만큼 한 템포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힘이 좋아져 있는 마필이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9번마 스마일 남산이 되겠습니다. 안말경주 편성입니다. 미카리조교사 마방의 마필입니다. 정종희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2승을 냈습니다. 스마일 남산 같은 경우는 중속이 의외로 좋았던 마필입니다. 출발도 양호했고 강하게 추진해 선두권에 전개하면서 주행심사 때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7월 3일 경주 때는 능력미달, 스타트가 아예 자체가 안 됐던 마필이에요. 근데 주행검사 때 하고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교를 그렇게 강한 조교를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사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4번마 아파트, 2번마 고스트게일 이 두 마필을 빼놓고는 빠른 말이 없어요. 2번마 고스트게일도 지난번에 주로 빠르기 2회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빠르기 2회에서 입상에 성공한 게 아니라 선행식으로 레이스에 전개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13초 5, 13초 6이면 여기서 선행도 장담을 못해요. 그렇다면 9번마 스마일 남산도 충분히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만큼 9번마 스마일 남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딱히 능력마들이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딱히 이제 뭐 완벽한 마필? 와 이런 말이 없는 경주 편성이에요. 이번만 히어로 초이스도 일단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꾸준하게 뛰는데 그러면서 매번 일단 결정이 약간 떨어지죠. 착승권만 계속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3번만 라운드 벨먼트도 주행검사 때를 하고 직전 경주 뒷심이 무너지면서 끝걸음이 약간 부족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복귀 내용을 보면 딱히 없어요. 제가 복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운벨먼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선 전개 전국은 추진했어요. 취임 1이라서 노려봤다고 제가 근데 별거 없어요. 근데 이때도 1300m 거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리가 늘어난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취임하다 보니까 거리가 늘어난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일단 이때도 2월 8일 경기 때도 고민이 계속적으로 노려봤던 마필. 3번 연속 노려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고민 많이 필요한 이렇게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전개적으로 말들이 딱히 이번 레이스에 별거 없는 거예요. 편성 자체가. 근데 여기에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이 뭐냐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10번마 베스트 자크가 되겠습니다. 얘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송재철 기술을 전반부 경주에 약간 노려보는데 10번마 베스트 샤크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김태훈이 김초로, 푸르칸 기수 다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난번에 13초 6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입 외곽까지는 붙어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약간의 발주 연습을 하지 않은 게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13초 6이면 여기서는 한번 밀어붙일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예전에 13초 3까지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두권에 붙었을 때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능력 마필들이 없어요. 딱히 좋은 말이 안쪽에 1번, 2번, 3번인데 1번, 2번, 3번도 그렇게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고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10번마 베스트 샤크를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희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최강 스피드. 매번 결정력이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 복귀 내용을 이 마필을 보면은
그렇게 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둘 다 물음표를 해놨죠. 3코너부터 무빙식 두 마리 밖으로 전개, 추입 타임 잘 봐주면서 입상이 성공함. 머리를 안 맞았어요. 두 마리 밖으로 전개를 하면서. 이때의 모습 봅시오. 2코너 중반 무빙식을 끌려다니면서 3코너 중반 선행으로 전개. 라스트건 유지하지만 마지막에 110m 남겨놓고 무너지는 모습 사착하였음. 체중도 9kg 증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스타트가 실패하면서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쪽 게이트예요. 안쪽 게이트에서 모래를 피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죠. 그러면 1번은 물음표를 할 수밖에 없고요. 2번마 캔텀 K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물음표입니다. 얘도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얘도 모래를 피하면서 외곽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도 진짜 외곽으로 잘 빼가지고 이렇게 3코너부터 이제 무빙으로 올라온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타줬던 마필입니다. 앞선에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마필들이 많죠. 8번마 민트 플레이 이 마필도 있는데 얘는 420km대 말입니다. 420km대. 그러니까 평선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420km대의 앞말 같은 경우는 몸싸움을 하거나 선행으로 가려고 무리한 전개를 하거나 그러면 마지막에 무너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8번마 민트 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딱 두 마리 일단 가져갈게요. 2번마 서분 스카이와 10번마 글로벌 함성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리 넣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서분 스카이 같은 경우는 말이 옆에 붙어야지만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혼자 뛰면 말이 안 뛰어요. 말이 옆에 붙어야지만 뛰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3코너 어떻게 무빙식으로 올라오면서 그런 타이밍까지 좋았는데 조재료 교사가 약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승급전에 약간 적응하지 못했죠. 서인석 조교사가 지금 600승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승부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번에 좀 더 조재료 교사가 어떻게 타느냐 붙여서 타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10번마 글로벌 함성은 여기서 이제 추입력이 되는 마필이죠. 약간의 중속이 약간 부족한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이번 레이스가 그렇게 빠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추입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입니다. 요거 두 마필 갖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서브 스카이와 10번마 글로벌 함성 이 두 마필 갖고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사내클래시도 35주에 공부해. 8번마 캠퍼스 앵고는 약간 뒷다리가 저름. 5번마 매니샤크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마필. 1200m가 약간 적정거리로 판단되고요. 자, 일단 제가 보는 마필은 6번마 대원용마가 되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여요. 얘는 끌리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끌리면. 얘는 끌리면 없어요. 끌리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대원용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원용마. 자, 제가 이제 이때 5월 17일 경주 때 제가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약간의 요동하고 점프하면서 늦었어요. 그리고 강한 채찍에 사살 안쪽 전개. 선행식 전개가 필요해요. 마지막 70m 남겨놓고 좀 더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 있겠습니다. 선행 두 마리, 그러니까 포지션이요. 근데 직전 경주는 모습을 보면 중추전환은 가는 대로 전개. 3선에서 라스트 걸음 평범. 그래도 생각보다 잘 짰음. 스타트 잘 받고 사정권 붙었음.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봐서는 중간에서 이렇게 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따라가는 전개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대원용반은 제가 봐서는 조재로 기수가 이제는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이제는 뭔가를 600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재로 기수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서인석 조교사 마방이 지금 리딩 자키가 누굽니까? 주전 기수가 누굽니까? 조재로 기수입니다. 충분하게 따라가는 2선, 3선까지만 붙으면 대용용마가 여기서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돼요. 사내 클래스도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뭔가 약간 걱정이 되고 매니샤크 같은 경우는 일단 꼭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봐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은 일단 문정규 기수가 좀 추입 스타일로 타줬으면 바르고 캔버스 앵커는 오른쪽 뒷다리가 약간 저름도 보여줬고 사내 클래스는 기본 능력은 있는데 35주의 공부에 계서 10마들과 일단 조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6번
6번, 5번 쪽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이 없죠. 8번마 벌거위수가 스타트 능력을 그렇게 빠른 말도 아니고 3번마 간악산 글로벌도 무조건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마필도 선행을 가면은 안쪽에 있는 2번마 승리바로조, 5번마 태평무 이런 마필들이 또 적극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되고요. 저는 그래도 2번마 승리바로조가 마이야 기수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인석 쪽에서가 11마리를 출전시키는데 원래 서인석 쪽에서 마방에 인기 많은 조금 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마이야 기수가 워낙에 마필의 특징을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3kg 감량 2점까지 조교도 뭐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약간 성큼성큼 뛰는 스타일, 약간 주폭으로 약간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2번마 승리바라오즈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라운드 캐비어와 3번마 간악산 글로벌 이 마필들은 조금 더 운이 좀 따라야 되고 5번마 태평무가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머리를 일단 맞으면 안 됩니다. 이 마필은 의외로 인기만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경기 편성인 만큼 현장에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강하게 노리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가 제가 진짜 자신있게 한번 붙어볼 생각입니다. 일단 8번마 골든볼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얘가 진짜 전개가 너무 잘 풀렸죠. 지난번에 5등급 경주에서 이 정도의 편성에서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직전 경주만큼의 전개가 또 안 나와요. 이게 압도적인 일이라는 거죠. 1번마 위드스크로 이 마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죠. 1번 게이트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거의 뭐 짓이겨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운이 좀 많이 따라야 되는 마필이죠.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두 마필 정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마 희망밴드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약간 결정력이 약간 떨어져요. 오늘 뭐 이동국 조교사가 올해 첫 승을 했는데 제가 또 맞춰 먹었잖아요. 얘도 제가 봐서는 결정력이 떨어지는 마필이에요. 이 세 마필이 다. 1번, 6번, 8번이 별거 없어요. 선행을 꼭 가야 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 타봤어. CC 이거 몇 편이면 이혁기에서 최범현이 문세영이 지난번에 선행하고 다 타봤어. 골드본도 우리 좀 따라야 되는 마필. 별거 없는 마필들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도 두 마필을 한번 노려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의외로 인기권이 약간 떨어져 있는 마필인데 여러분들한테 일요경마에서는 제가 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온도풀 세치와 4번마 아치러너 이 두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원더풀 세치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3번마 원더풀 세치를 놓고 공략을 했는데 좀 안쪽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어요. 전개를 좀 더 차분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모레도 일단 맞아봤는데 굳이 저렇게 탔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움이 너무 많았던 경기 편성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타야겠죠. 근데 안쪽에 1번마 위드 디스크로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요. 4번마 아치러너 지난번에 55km, 이번에 53km까지 내려왔습니다. 김성현 기수를 불러다가 일단 이 마필을 조교를 하고 마무리 조교까지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아치러너는 제가 봐서는 장거리 경주가 더 유리해요. 지금 1300m 계속 이렇게 썼는데 얘는 제가 봐서는 거의 뭐 중위권 정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맞을 때 잘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 4번 아치러너도 거리가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하는 거죠. 모래를 좀 더 피하면 더 유리하고요. 다른 마필 1번, 6번, 8번보다는 4번 아치러너가 좀 더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7경주는요. 한번 현장에서 붙어보는데 3번 온도풀 세치하고 4번 아치러너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리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스 이번 7경주는요. 인기마가 불안한 거예요. 인기 마필들이 딱히 좋아진 게 없는 만큼 이번 7경주 중반부에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블랙사탕 기본적인 순발력에서 약간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이죠. 정정희 기수하고 계속적으로 호흡을 맞춰 넣고 있는 마필인데 부담량이 51kg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1번 게이트에서 좀 외곽으로 빼고 전기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칸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량이 58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고 뭐 12주에 공백에 코리안 더블 KR컵이 있지만은 58이라는 부담량이 너무나 무거워요. 5번마 빅토리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미국산 마필인데 지금 이제 딱 찬스가 맞았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마필이고요. 이번 경우 놓고 때린 충막감은 8번마 나월대왕이 되겠습니다. 유승환이가 요즘 주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유승환 기수가 못 탔던 건 아니고 편성 자체의 능력 마필들을 유승환 기수가 최근 못 탔어요. 딱히 능력마가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타는 마필들을 보면은 다리 쪽에 부상이 있는 마필들이 탔어요. 오늘도 뭐 라라케이가 엄청나게 팔리는데 조교 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라라케이도 구절염이 있는 마필이라서 유승환 기수가 아무리 쥐어짜더라도 안 돼요. 취입을 엄청나게 하는 마필이 구절염이 발생했어요. 안 되는 거죠. 이 나울대왕은 지난번에 꾹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어요. 이번 경주 선두권에 가는 마필이 누굽니까?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거일까? 이거일까?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을 보고 결정을 해요.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보면 3번마 거센띵격하고 6번마 자체 발광 이런 마필들만이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3번마 거센띵격은 지금 이 마이야 기수 이관우 조교사가 마이야 기수를 기승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마이야 기수를 기승시키겠다는 거는 거센진격이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 떼기 때문에 이관우 조교사가 마이야 기수를 기승을 시킨 겁니다. 8번만 나울대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진짜 유승환 기수가 어깨에 힘을 딱 빼고 아무런 움직임 없이 뒤에 있다가 그냥 추입으로 날라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 좀 9마리 단추나 10마리 단추나 경주 편성이었는데 그때도 거의 뭐 끝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1700m 끝번인데 그냥 쭉쭉쭉쭉쭉 이렇게 오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보면 될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는 조금 더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발주 연습도 하고 나왔기 있기 때문에 충분히 8번만 나울대왕의 취임력 여기서는 한번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복병마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끝번에 있는 마필들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근데 토요경마의 헤리카심의 말타는 모습을 보면은 헤리카심이면은 한번 노려볼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마필이 11번마 무한 아르고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안쪽에 한센스타 44주에 공백이 있고 7번마 위거하이도 직전 경주 뭐 선행을 실패하니까 거의 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안쪽에 2번마 스터닝 퀸이 있기 때문에 선행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죠. 2번마 스터닝 퀸도 선행식 전개가 유리한 마필인데 안쪽에 1번마 한센스타가 있기 때문에 1번, 2번, 7번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 1번, 2번, 7번이 선행 경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 마필 다 앞선에 가야 되는 마필인데 앞선에서 경합을 하면서 무너질 수 있고 이 세 마필 중에 두 마필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1번마 무한아르고가 있습니다. 지금 6월 26일 날 490kg까지 체중이 일단 보강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7월 12일 경주 492kg에서 출전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중속에서 약간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오수철 기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외곽에서 그냥 중하위권에 있다가 그냥 말아버렸던 마필입니다. 올라오려면 올라오고 말려면 말하는 경주 편성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는 1번, 2번, 7번이 상당히 빠르게 레이스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경주죠. 그러면 11번만 무한아르고가 무빙식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따라 붙으면서 올라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본기가 있는 만큼 직전 경주의 변화의 모습, 그리고 이번 경주 스포 조교를 4번씩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요 경마에서 가장 스포 조교를 많이 했던 마필이 무한아르고가 되겠어요. 완전히 말이 좀 더 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지난번에 입상했었던 마필 4번마 브리더 시리즈. 일단 얘도 이제 모래를 좀 더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안쪽에서 조금 갇혀버릴 수 있는 마필인데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하백 조교사가 이 마필을 직접 조교까지 하면서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교사가 직접 지난번에, 그러니까 정하백 조교사가 직접 지난번에 브리더 시리즈를 자기가 만지면서 그때 그 유재길 조교사한테 마지막 때 마지막 1승을 챙겨줬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직접 자기가 조교를 해요. 근데 모래를 피해야 된다는 부분을 일단 정하백 조교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작전 지시를 제대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하백 조교사가 안의 내용을 보면 작전 지시를 상당히 잘한다고, 또 조교도 상당히 길게 하는 조교사이기 때문에 4번 브리더 시리즈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9번마 MG베스트 장추열 기수가 타고 있으면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장추열 기수가 박재우 조교사 거의 뭐 압도적으로 파는데 지난번에 모래를 마주보고 일단 전개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일단 보고는 들어갈 생각인데요. 7번마 럭키 프랭크 마찬가지로 박재우 조교사 마방의 마필입니다. 두 마필이 박재우 조교사 마방에서 출전하는데 두 마필이 인기 1위, 인기 2위로 팔립니다. 이렇게 인기마로 팔렸을 때 무너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7번마 럭키 프랭크는 이번에 이제 금요일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일단 발주연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히어로삭스 안쪽에 2번마 히어로삭스한테 졌어요. 이번에도 히어로삭스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약간 관건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 노리는 마필은 인기권에서 약간 좀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거리를 늘려서 출전하는 게 더 유리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의외로 인기마 안에서 끝나는 경주라고 판단되지만 인기 마필들이 또 약간 불안하고, 또 박재우 조교사 마방의 마필이 인기 1위와 인기 2위로 팔리지만 그렇게 강단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정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고 늘어난 거리가 좀 더 유리하고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K알카 클래식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압도적인 1위 마필로 팔리는 마필이 글로벌 히트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김혜성 기수가 뭐 아무 번호나 인터뷰 보니까 아무 번호나 받아라. 근데 마지막에 끝번을 받으니까 그 출마 투표장에서 이렇게 그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11번을 뽑았을 때 김혜성 기수가 가장 먼저 뽑았을 거예요. 가장 먼저 뽑았는데 그 표정 있지 않습니까? 표정. 11번을 뽑았을 때 그 표정이 그냥 약간 하얗게 질리는 모습? 와, 완전 떡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김혜성 기수가 또 멘탈이 워낙에 좋은 기수이기 때문에 또 그냥 또 침착하게 또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1번막 글로벌 히트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3번막 스피드형은 제가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염이 연타로 걸렸던 마필입니다. 구절염이 걸렸어요. 구절염. 그래서 조교 강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걸리고 이번에 또 걸렸어요. 지금 이 스피드형이 5월 달에 구절염이 좌전 구절염 좌측 다리 좌측 앞다리에 구절염이 걸렸는데 7월 4일에 또 걸렸어요. 연타로 걸렸다는 거죠. 구절염이 5월 달 7월 달 두 달 만에 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교를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11번을 축으로 3번을 한번 삭제해 보겠고
4번마 석세스 백판은 일단 가져가고 또 여기에 5번마 너트 플레이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과 5번 이 막군을 한번 이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형을 일단 삭제가 들어가면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고요. 4번마 석세스 백판은 계속적으로 이 마필도 뭔가 약간 아쉬운 대상 경주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스피드형을 이겼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조교육 강도도 올렸는데 부담량 57도 계속적으로 극복을 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경주력을 보면은 9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16번 게이트 전개 자체가 계속적으로 외곽 게이트에 포진되면서 전개 자체가 전혀 안 풀렸어요. 이번에는 4번 게이트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사정권에 붙기에 좀 더 쉽고요. 5번마 너트 플레이 같은 경우는 왜 각지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인터뷰 내용 보니까 최용주 조교사가 뭐 기수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각지를 좀 뭐 바꿔보겠다고 이렇게 내용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마필이 예전에 2000m에서 정우주 기수가 58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적극적으로 앞에 붙어가지고 1등을 했잖아요. 그 뒤로 헤럴드 경접에 YTN 배당, 부산일보 배당 모두 다 따라가는 전개를 해요. 아니 따라가는 전개가 안 되면은 각지를 바꿔야죠.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전개하면서 말을 성적을 못 나겠습니까? 이제 5살짜리입니다. 이번에는 제발 뭐 인터뷰 내용에 보듯이 이 최용주 교사가 기수랑 좀 상의를 해서 그럼 각지를 좀 바꿔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이 없잖아요. 5번 게이트고 11번 글로벌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고 그러면 초반에 밀어붙이면은 여기서 선행마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트 플레이가 이번에는 3번째, 4번째 마음만 먹으면 붙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정우주기가 14초 0이었거든요. 스타트 타임이. 근데 그때까지만 14초 0까지만 붙어져 보면은 조금 더 빨리 붙을 수 있는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그렇다면 너트 플레이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아침 동자는 57.5의 부담 용량, 10번마 콩나물은 56.5의 부담 용량. 9번마 아침 동자는 뭐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지난번에 눕발을 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딱히 뭐 걸음걸이가 뭐 완벽한 모습은 또 아니었고 부담량까지 대폭적으로 올라갔고요. 10번마 콩나물도 지난번에 다른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앞선에 가지 못하고 모래를 맞으니까 의외로 많이 주춤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예전에 그 맨바닥에서 아예 있다가 취입을 했을 때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일단 모래를 안 맞으니까 이게 약간 선행식으로 말이 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7번마 미라클 한강이 되겠습니다. 역시 57의 부담량, 마이야 기수라서 보는 겁니다. 이 마필 선행식으로 전개가 가능하지만 따라가는 선의 외곽 전개도 충분합니다. 예전에 아침 동자가 52의 부담량과 미라클 한강이 55.5의 부담량에서 이 마신을 졌어요. 근데 지금은 아침 동자보다 부담량이 0.5kg가 내려왔죠. 지난번에 차이가 아침 동자하고 2.5kg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0.5kg 더 많아. 그럼 7번마 미라클 한강이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렇게 뭐 강한 마필들도 없어요. 4번마 MJ 베스트도 안쪽으로 추입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지금의 주로는 안쪽 주로가 무겁고요. 뭐 1번마 강남불청객이 있는데 19지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행검사 때 보니까 중간 정도 추진하고 선행으로 전구하고 전구간 뭐 힘안배하면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힘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는데 얘도 일단 안쪽에 약간 갇혀버릴 수가 있잖아요. 얘도 강남불청객도 어떻게 보면 선행식 전개가 더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근데 7번마 미라클 한강 같은 경우는 기술을 한번 믿고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그래요. 수용적으로 열심히 했고 컨디션도 살아난 만큼 7번마 미라클 한강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희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라이징 모 CC용 기술을 기승을 시킵니다.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고요. 3번마 라파이트도 역시 김영근 기수가 타면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1번마 라이징 모의 단점은 뭐냐?
채찍을 사용했을 때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찍을 때리면은 쭉쭉 나가야 되죠. 꼬리를 흩뜨리면 안 되죠. 근데 1번은 라이징모는 채찍을 때리면 꼬리에 힘을 들어가는 말을 보여줬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오크스배 경기도지사배 출전하면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단점이 생겼다는 거죠. 의외로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는 마필이고요. 3번은 라파이트도 지난번에 5선을 바로 따라붙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130m를 남겨놓고 말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1번과 3번 딱히 좋은 발걸음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경주 살아나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1600m가 적정거리라고 판단되고요. 의외로 약간 인기권은 멀어져 있는데 이 정도의 마필들은 때려잡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머리에 피해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는 만큼 이번 13경주 마지막 추천 경주 제대로 붙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경주입니다. 1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만 온평스톰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죠. 워낙에 마필 자체가 머리 자체가 엄청나게 이쁜 마필입니다. 그냥 머리가 조금 해가지고요. 동글동글합니다. 온평스톰을 보면은 이 시장에도 보면은 머리가 요만해요. 연예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거의 뭐 이 마필은 4번 온평스톰은 거의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마필입니다. 후차권을 7번만 마이웨이, 9번만 마이티 네오 이런 마필들이 일단 팔립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안쪽에 1번만 빅스고 이번에는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장추열.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너무 참고 탔습니다. 너무 후미권에 있다가 마지막에 한 벌로 보려다가 너무 늦어버린 거죠. 근데 이번 경주는 지난번보다 마필의 능력들이 더 떨어지는 마필들입니다. 지난번에 레이팅 점수 100점 이하인데 노던타임, 히어로이즈 상당히 강한 마필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노던타임을 놓고 여러분들 때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레이스하고 지금의 레이스는 한 단계 아래 등급의 마필들이에요. 노던타임은 지금 11경주 때 대상경주에 나가잖아요. 그때의 말들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58.5면 지난번보다 0.5kg 감량 이점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을 판단됩니다. 너무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참고 탔다. 이번에 장철 기수가 초반에 조금만 더 추진하더라도 중위권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4번, 1번 쪽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마 14경 경주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 후반부 완벽하게 만들어드린 만큼 일요경마까지 쭉쭉쭉 상승세 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